그 좋아하는 사회인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거를 네. 평생 못 할 수도 있어요. 야구를 안 하더라도 매일 해야 되는 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래에서 환자분한테 말씀주시고 조금 생생하게 네네. 하고 편집해서 해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뭐 현역 때 유명하셨고 9년 연속 3할 타자를 유지하셨던 우리 지금 현재 KBS 장성호 해설위원을 모시고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나우 스포츠 클리닉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KBSN 스포츠에서 야구 해설을 맡고 있는 장성호고요.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아유, 네.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저 정재윤 원장하고 우리 옆에 안녕하세요. 계시는 네, 저는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사회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유소년 야구를 하는 이런 선수들이나 보호자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뭐 좀 재미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엮어가면서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진료를 보다 보면 이 사회인 야구를 요즘 갑자기 많이 하시고 이게 네. 붐업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좀 같이 게임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네. 급하게 뭐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실제 선수들하고 일반 사회인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프로야구 선수들은 네. 일단은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고 네.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선수들이 각자의 다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루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상이 위험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개인적으로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그것도 회사 또 다니고 또 퇴근 이후에 네. 자기 시간 할애해가지고 뭐 1시간, 1시간 반씩 사실 어떤 그 야구에 필요한 어떤 근육을 또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쓰기가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나와서 경기를 뛰게 되면 다치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네. 특히 야구라는 스포츠는 관절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네네.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네네. 진짜 자기 시간 할애해가면서 네네네. 최소한 30분이라도 하루에 네네. 뭐 퇴근 이후에 집에 오셔서 복근 운동이라도 네. 하시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부상 위험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노력한 만큼 부상의 어떤 그 위험에서 네네.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운동 선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이런 등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조금 추천하시거나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저는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엎드려 가지고 상체를 올리는 운동, 그리고 네네. 상체를 고정시키고 다리를 또 드리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운동들이 좀 좋아 보이고, 이 전문적인 운동을 하기 어렵다 하면 저는 코어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일단 버티는 운동 있잖아요. 네. 굳이 뭐 이렇게 무게를 들지 않더라도 네네네. 네네. 그 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고무 밴드, 러버 고무 밴드 요즘 싸죠.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있어도 네네. 진짜 요즘 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이 밴드 하나 딱 사가지고, 사실 저희 집에도 밴드가 몇 개 있는데 네네. 네. 그 밴드 하나 갖고도 진짜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밴드 이 강도대로 밴드를 사가지고 네. 집에서 이렇게 밴드 운동 같은 거 배워보시면 네. 야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진료하면서 이렇게 요통이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조금 닳아가지고 퇴행성 디스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불안정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장성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산소 운동이나 이렇게 등촉성 운동이라고 해서 플랭크 같은 동작들을 좀 짧은 세트로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를 굉장히 권하고, 이게 근육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근긴장이 생기는 운동들이 근육의 힘도 좀 길러줄 뿐더러 근지구력도 좀 길러줘서 뭔가 다치거나 이럴 때 버티는 능력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근데 네. 그 일반 분들이 항상 이 몸을 만들 때 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 현역 때 마찬가지인데 네네.
처음부터 막 갑자기 막 무게를 들고 그렇죠, 그렇죠. 의욕이 앞서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그러다가 사실 운동하다가 부상을 네. 입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네, 네. 진짜 조금씩 올려야 되잖아요. 예, 처음에는 뭐 5kg로 막 시작을 했다가 네. 밴드도 저희가 두께가 이제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얇은 두께가 있고 탄력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니까 지피지기는 100점 베스트라고 아,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운동이 어떤 건지를 네. 제일 먼저 아는 게 네,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것만 이루. 제가 또 이 척추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게 투수나 타자들이 이 마지막에 투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을 이제 맨 마지막에 잡아채서 뿌릴 때 이렇게 보면 저런 힘을 쓰면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 선수들은 도대체 어떤 근육량이나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건강이나 이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길래 저런 힘을 쓸까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은 네. 그 동계 훈련 때나 네. 아니면 이제 비시즌 기간에 몸을 만들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운동들이 네. 사실 뒤 운동이거든요. 아. 허리 쪽하고 특히 이제 골반 운동을 굉장히 네. 많이 합니다. 이제 네. 야구라는 스포츠가 골반을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네네.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 네. 이게 골반이 딱딱하다 보면 정말로 이 방망이를 때렸을 때 네네. 5m 이상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유연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골반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척추와 함께 아까 중심을 잡아주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요즘 의학적으로 이 척추 아래쪽 요추하고 골반을 연결하는 룸보세이크랄 리가멘트, 룸보레이크,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천추 복합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조금 어떤 운동을 조금 이런 진짜 골반 운동하는 데 있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밴드가 제일 좋아요. 밴드가 그 밴드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밴드를 다리 사이에 끼고 네네. 뭐 옆 사이드 스텝을 뭐 몇 세트를 한다든가 앞에 뒤에 아. 네. 누워서 사실 다리 벌리는 운동도 있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뭐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아. 크로스로 움직이는 운동. 우리가 일반인들이 네.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골반 운동이 되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 밴드를 쓰시는데 굉장히 약한 밴드를 쓰면서 네네네. 일단은 그 운동 초반에는 골반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보다는 네네. 골반을 쭉쭉 늘리는 운동 있죠. 네네. 이런 운동을 먼저 해드리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좀 대부분 축구 선수들한테 많은데 뭐 이제 헤딩 같은 거를 경합을 하다가 등으로 떨어지거나 이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냥 외야수 같은 경우에 좀 먼 거리에 있는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한쪽 방향으로 뛰어가지고 떨어지는데 이제 그게 좀 잘못 떨어져가지고 옆구리나 등 쪽으로 이렇게 탁 떨어져서 네.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있다 그러고 뭐 사실은 툴툴 털고 일어나지만 정말 이 악물 정도로 아프다고 이제 그래서 가끔 찍어보면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횡돌기가 몇 개 부러지는 경우가 네, 가끔 있는데 네.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에 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혈근이나 이런 장르근 뭐 이런 근육들이나 아니면 췌장근 같은 근육들이 별로 두껍지 않고 이게 아주 그냥 밀도가 높질 않아서 네. 좀 사실은 충격을 받아도 이 뒤쪽에 있는 횡돌기의 영향이 좀 덜 간다고 그러는데요. 두꺼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다혈근이나 이런 것들의 밀도가 높아서 오히려 횡돌기에 충격을 더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횡돌기를 연결하는 외회전근이라고 해서 쇼 로테이터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그건 뭐 그걸 제외하고 하여튼 그런 선수들이나 운동을 많이 하셨던 특히 웨이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의도하지 않게 콱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뼈를 물고 그냥 떨어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히 네. 그 최근 몇 년 전부터 네. 이제 벌크업이 네네. 이제 KBO 리그에서도 어떤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뭐 선수들 네. 뭐 이전에 미국 지금 간 테임즈 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정말 그렇죠. 뒤에서 보면 이 선수가 정말 바디빌더인지 정말 야구 선수인지 몸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몸을 키우면서 가장 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건 이 스트레칭이거든요. 아. 네. 근데 단순하게 이제 벌크업만 되면 네네. 파워가 늘어났는지 알고 대부분 몸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요즘 특히 뭐 한 시즌 치르다 보면 각 팀의 뭐 주전 선수들 한 두세 명 정도는 네. 항상 이 부분을 많이 다치거든요. 아. 네, 이 부분을 많이 다친다. 옆구리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네.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는 동작들이 많잖아요. 네네. 회전을 해야 되는 동작들도 네네. 많고. 네. 근데 이제 선수들 그리고 이제 사회 야구 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트레칭을 네. 예, 사실 저도 현역 때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편은 아, 아니어서 네네네. 예, 저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네. 그 사회인 야구를 이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네네네. 스트레칭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근육이 받쳐주지 않는 일반 분들은 네네. 오히려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상은 항상 뭐 예고 없이 오지만 네네.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스트레칭을 길게 하고 네네. 조금 쭉쭉 늘려주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외래에서 네.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훨씬 생생하게 아 그래요? 훨씬 생생하게 다 말씀드리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뭐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듣게 될 것 같은데 사회인 야구분들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네. 외래 오시면 요새는 정보가 많으니까 많이 알고 오세요. 뭐 슬랩인 것 같기도 하고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충돌주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정성훈 해설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어깨 쪽 관련해서 부상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또 아플 때 어떤 운동이 가장 중요하실지. 어깨 운동은 네. 제가 양쪽 수술해봐서 아는데요. 이거는 진짜 야구를 안 하더라도 매일 해야 되는 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특히 어깨 운동할 때는 네. 팔 여기다가 이제 수건이라든가 이게 사실 이걸 이렇게 껴야 되거든요. 튜빙 이렇게 끼고 운동을 해야 돼요. 아. 이걸 이런 걸 끼지 않으면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툼한 거를 이제 끼게 되면 네. 예 이게 사실 어깨에만 딱 이게 힘이 가거든요. 아. 이런 운동이 진짜 필요해요. 특히 아. 어깨는. 그리고 어깨는 한 번 다치게 되면 진짜 오래 가죠. 평생 야구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좋아하는 사회인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거를 네. 평생 못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게를 많이 들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벼운 운동으로 네.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어깨는 사실 우리가 투수가 공을 한 경기 뭐 한 100개 이상 던지면 실패율이 다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회복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약한 걸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조금씩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근육의 그 크기들이 입자들이 작기 때문에 네. 정말 조그만 어떤 게 가볍고 굉장히 뭐 편하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예, 이런 거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좀 좋은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깨는 네. 진짜로 가벼운 운동으로 네. 많이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네. 정말 네. 공감됩니다. 네, 네. 그게 회복 속도도 너무 빠르고 네네. 네. 본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네. 그게 허리도 저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하가 적은 운동을 반복해서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의 운동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허리가 자주 아픈 사람들한테 어떤 운동을 뭐 조금 알려주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좀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이 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좀 평소에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하는 운동에 그냥 스트레칭을 조금 사실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금 근수축이 갑자기 될 수 있는 걸 좀 사실은 억제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좀 권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골반을 연결하는 천골이라고 하는 뼈하고 옆에 이 고관절을 받치는 골반뼈하고를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시작돼서 양쪽에 이 우리 갈비뼈의 뒤쪽을 연결하는 긴 근육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골반하고 허리, 등 부분을 다 연결하는 근육인데 주로 이 허리를 옆쪽으로 젖히거나 기울일 때 주로 쓰이거나 버티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잘 안 쓰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의자 같은 데 생활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서서 생활하는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상갓집에 가서 방바닥에 가부좌 틀고 오래 앉아 있거나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르신을 만났는데 방석에 좀 오래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좀 뻣뻣했는데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안 펴져요.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 대부분은 그 증상이세요. 그래서 장골에서 시작돼서 늑골에 붙는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장늑근이거든요. 네. 뭐 학명으로는 좀 있는데 뭐 그건 복잡한 이야기. 장늑근 누구 이름 같은데. 그렇죠. 장늑근. 네, 네. 옆구리하고 이렇게 허리 주변으로 좀 일반적으로 운동을 조금 일반인들한테 추천하신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학창 시절에도 많이 했던 운동인데 네. 저는 버티는 운동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무리도 안 되고 네네. 일단은 어떤 그 상체를 올리고 특히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아니면 뭐 옆에 막 움직이는 운동은 네네. 우리가 어떤 부위에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어떤 부위에 힘이 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네네네. 어느 한쪽에 힘만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 저는 그냥 허리나 옆구리 쪽의 어떤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저는 이게 버티는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뭐 30초 동안 뭐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딱 버티고 있는다든가. 근육의 네. 길이가 늘어나지 네. 않고 힘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을 하면 네.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 네. 네, 너무 좋죠. 네. 그거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네네.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네네.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만 해준다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상가집 가서 이렇게 한 30분씩 한 시간씩 앉아 있어도 네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스트레칭보다는 네. 네, 우리가 큰 어떤 큰 테두리 있잖아요. 뭐 네. 허리 척추라든가 네,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큰 어떤 그 부분에 스트레칭만 좀 잘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부상은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뭐 현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다면 제 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좀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뭐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뜨겁게 샤워를 좀 오래 해준다면 조금 더 도움이 좋죠.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통증은 전혀 없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는 거 괜찮나요? 질문 올려주셨으니까 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하루에도 외래 볼 때 몇 번씩 제가 앉았다 일어나서 네. 저도 소리 나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하루에 한 50번은 최소한 나는 것 같은데. 네, 저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게 사실은 목이나 허리 주변도 사실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대부분 나는 이유가 요 관절하고 후돌기, 횡돌기를 지나고 있는 인대들이 있는데 그 인대들이 이렇게 좀 뼈를 지나가면서 조금 튕겨져서 나는 소리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병적인 게 아니니까 네. 굳이 궁금해하지 마시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네. 살면서 걱정할 게 되게 많은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걱정하려면 너무 네. 좀 힘드니까요. 뭐 소리 나는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깨 관련해서 사실 아까 그냥 간단하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네. 첨언만 좀 하면 외래에서 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사회인 야구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아플 땐 좀 쉬시고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아까 평상시에 관리하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큰 근육들 한꺼번에 볼륨을 이렇게 늘리려고 막 중량 치고 그러신 분은 많은데 실제로 모든 관절이 다 그렇지만 어깨 관절 같은 경우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다 근육들이 사실은 조화가 깨져서 아프신 경우가 되게 많구나. 그래서 일반 아까도 그 밴드 가지고 운동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회전 근육이라든지 뭐 견갑골 주위 근육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해져서 아픈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운동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정석이 있네. 네. 정답이 정답. 네, 아까 딱 그 중요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는 항상 뭐 며칠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성호 해설위원님 모시고 너무 바쁘신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나우 스포츠 클리닉 오늘 두 번째 장성호 해설위원과 즐거운 시간 이렇게 가졌고요. 박 원장님이랑 참석해주신 장성호 해설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유쾌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